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9일자 202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차트 보실까요? 네, CL 차트고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지난주에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상승했다가 68.59 이 레벨에서 저항받고 4일 내내 저항을 받았었죠. 화수목금. 그래서 일단 저항받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금요일에 올라왔다가 68.59 이 레벨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이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이 저항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막 기세 좋게 올라왔는데 뚫을 수 있을까? 월요일날 오프닝하고 뚫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로 밀려 내려오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다시 지지를 받나 했는데 화요일에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오는 꼴이 됐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엔 더 밀려 내려와서 65.27을 닿진 않았지만 여기 근처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도 사실 이 8월물에서 9월물로 넘어가는 게 17일 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레이딩 뷰 세팅에 18일로 돼 있는 바람에 내려오지 못했는데 1.5달러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67.71에서 1.5달러 내려온다는 얘기는 66.2 정도, 23 이 정도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점이 66.80보다 더 밑에 이 아래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66.80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이걸 치고 올라와서 66.80을 뚫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금요일에도 66.80 밑으로 떨어져 내려왔죠.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68.59와 66.80 사이의 이 레인지,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따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레벨,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막혀서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이 삼각형 여기 끝에 가기도 전에 밀려 내려온 거죠. 그래서 레벨로 따지면 68.59 레벨이 상한선이었던 게 66.80 레벨로 밀려 내려온, 그래서 뭐 2달러까지는 아니고 한 1.8달러 정도 밀려 내려온 거라고, 이 상한선이 재조정된 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64.36 내지는 뭐 이 중간 정도 되는 64, 65 정도 레벨에서 66.80인 이 레벨, 뭐 보통 2달러 정도 레인지, 지금 여기서 길쭉길쭉한 거 하고 봐도 2달러 레인지 정도가 데일리 레인지인 걸로 보이죠. 하지만 또한 이 주간 레인지 자체도 지난 전주에 2달러 레인지였고, 그리고 이번 주는 2달러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시프트 다운 했다고 했을 때, 시프트 다운 한 게 2달러 정도 레인지를 본다고 하면 64.80, 뭐 64.36이니까 요 파란색 레인지와 66.80 요 사이, 이 정도에서 장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페크 플러스, 뭐 오페크죠. 오페크 쪽에서는 향후 오일 수요가 굉장히 탄탄할 것으로, 그리고 사실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물, 9월물, 10월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니까 8월물, 9월물에 예상보다도 증산 규모를 확대해서 8월, 9월 생산을 늘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살짝 오른 느낌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페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수요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해석, 리포트들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수요가 강할 것이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상황인데 오페크 쪽에서 뭐 특히 이번에 UAE 석유장관이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약간 그 UAE가 굉장히 그 증산을 원하고 있어요. 그 오페크 내에서도. 그래서 사우디아가 증산을 반대했을 때도 굉장히 계속 증산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증산을 하는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지만 더 원하는 거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UAE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전혀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근거가 있긴 있지만 그거를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성이 크죠.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던데 저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수요가 강하긴 강할 것인가 보다.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수요가 그렇게 빠지거나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크지 않고 사실은 65에서 65 정도 레벨에서 살짝 떨어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대로라면 수요가 강하다는 이야기로 65에서 6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6.80 정도로 좀 절충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이 레벨도 이제 향후 더 떨어져서 64.36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없지는 않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64.36 이 레벨은 확실하게 지켜질 것 같고 그 이상으로 오르냐 안 오르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64.36에서 68.59 이 레인지가 메인 레인지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6월 말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정도의 레인지라고 보실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프트 다운한 상한선이 여기에서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이 부근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고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와도 64.36을 쉽게 뚫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ES. 자, ES. 지난주에 이게 상한선, 이게 하한선. 왜? 지난주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과연 이 밑에까지 내려올 것인지, 아래가 뚫릴 것인지, 위에가 뚫릴 것인지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안 뚫렸습니다.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단은 뚫렸다고 보기 어렵죠. 여기서 이렇게 밑에 걸쳐 있는 상황이니까 다 걸쳐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월요일에는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훅 치고 올라갔는데 화요일에는 이 상한선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점 만들고 다시 밀려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걸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요일에는 오히려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오히려 6246.25 하한선까지도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서 찍고 올라오는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목요일에는 상한선까지 뚫고 올라가 버렸죠. 하지만 금요일엔 다시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6333.25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종가가. 이거 뭐 세틀먼트 가격이죠. 뭐 종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종가도 위로 올라갔네요. 그쵸? 실질 종가도. 그죠? 세틀먼트 가격이 이게 지금 15분봉이면 세틀먼트가 예, 그렇죠. 이건 지금 ES죠. CL이 아니고. 예, 그래서 종가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상한선이 돌파되는 걸로 보일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 걸쳐 있으면 뚫은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벗어나야 컨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ES는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고 계속 레인지 무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과연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두 번째, 도지를 만들었고, 세 번째,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내려오면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고, 그나마 상승할 수 있는 해석은 이 트렌드, 이 레벨보다 종가가 위쪽에 있다. 얘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나마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그래서 3대1로 얘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ES는 혼자 놀지 않죠. NQ랑 같이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NQ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ES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여기 도지 만들고 여기서 저항받고 음봉이고 하는 걸 보면 일단 이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게 ES만 봤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일단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따 NQ랑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는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레인지 무브를 계속 이어나갈 확률이 좀 더 커 보인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이렇게 긋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 레인지 무브이기 때문에 레인지 무브를 한번 시작을 하면 그 레인지 무브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거나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레인지 무브를 시작한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했던 뭐 여기서 여기 이 정도는 아직 레인지 무브가 컨펌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레인지 무브 들어갔으니까 얘도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레인지 무브를 일단 진입을 하면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는 바들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ES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로 정리를 하고 N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Q. 자, NQ도 레인지 무브를 했죠. 그리고 상한선을 뚫으려다가 못 뚫고 밀려 내려왔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비슷하게 있는 것도 지금 ES랑 비슷한 상황. 그쵸? 여기서 지지 받았고, 여기서 뭐 저항 받았다면 저항 받은 상황. 그리고 여기서 이 레벨에서 상한선에서도 수요일날 저항 받았는데, 목요일날 뚫고 올라갔죠. 예, 뚫고 올라갔는데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라인 파란색 저 멀리서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되게 오래됐네요. 여기서 온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온 이 트렌드 라인에도 같이 이중 저항을 받은 상황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초록색 트렌드 라인은 못 미쳤고 파란색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모양새로 보이고 도지 만들었고 음봉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저항을 받은데 그냥도 아니고 두 번 저항 받고 그럼 2개, 도지 3개, 음봉 4개에 해당되는 하락 요인이 있고, 하지만 여기선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레인지의 상한선을 뚫고 컨펌이 됐죠. 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얘가 이렇게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4개의 이유와 한 가지의 이유지만 그 한 가지 이유가 굉장히 강력하다. 하지만 4개의 하락 요인이 있다. 애매합니다. 얘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하지만 이중 저항 받았고 음봉 만들었고 도지니까 내려올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보았을 때 이 트렌드 라인 파란색과 여기 있는 레벨 이 사이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밀려서 내려온다면 ES가 밑에서 아까 보셨을 때 상한선에 걸쳐 있었죠. 그래서 걔가 다시 레인지 안쪽으로 ES가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다.
아까 본 ES지만, 그래서 NQ랑의 그 관계를 봤을 때는 다시 ES는 레인지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NQ도 일단 여기서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만 NQ와 ES 다른 점은 NQ는 이 레인지의 상한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NQ가 ES를 리드하거나 ES가 NQ를 리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같이 동반 하락을 하다가 이 레벨을 만나서 NQ가 반등을 하게 되면 ES도 같이 반등을 해서 안쪽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ES는 그 상한선을 또 저항선으로 만나겠죠. 그리고 그때와 그 타이밍과 비슷하게 이 파란색 트렌드 라인에 NQ는 저항선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고, ES보다는 NQ가 리드를 할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NQ가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ES도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으로 가고, 만약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NQ보다 ES가 장을 주도하게 되면, 리드를 하게 되면 ES가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한선까지 오는 상황이면 NQ는 이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식의 관계를 형성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밑에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 왜 신고점을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상 고점 갱신을 하면서 어디까지 갈지를 보려면 이런 로우 하이 레퍼런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를 봐야 되는데, 이 중간에는 뭔가 걸리는 지지저항선이 딱히 없었죠. 여러 개 이렇게 막 그려봤는데 없었죠. 그래서 얘가 제일 타당한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 저 멀리서 오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타당한 저항선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화요일쯤 돼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에 일단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에 딱 닿으면서 바로 저항받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거 확실히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는 더 밀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뭐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트렌드 라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굳이 그릴 필요 없고요. 뭐 얘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밑에서 이렇게 지지받았다. 뭐 지난주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없앴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화요일 밀려 내려왔고, 수요일에 다시 올라오나 했는데 이 파란색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이 강했죠. 그래서 목요일, 목 가고 나서 금요일에도 이걸 따라 올라가나 싶었는데 결국은 밀려 내려온 상황. 해서 장이 여기 마감이 안 됐죠. 토요일, 일요일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마켓이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이렇게 갑자기 이 정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만들 수 있었던 게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크립토 관련된 법안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그 크립토 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자금들을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고서 크립토 시장에 좋은 방향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쪽으로 해서 미국 하원의 이제 공화당 뭐라고 하죠? 저항표들이 나오면서 통과가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다른 법안들이 서로 딜 협상으로 들어가면서, 공화당 내에서 얘기해요. 공화당 내에서 그렇게 딜이 잘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이제 딜이 들어가서 결국은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그 법안들이 조금 수정이 가해졌죠. 그리고 막상 이제 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규제하는 기관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 SEC 그 증권위원회인가 거기에서만 규제를 받았는데 여기에 CFTC라고 해서 그 선물위원회 미국 선물위원회 좀 더 굉장히 더 세게 규제를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래서 그 기관의 규제를 또 받는 걸로 법안이 바뀌는 바람에 뭐 그 바뀌었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CFTC 있었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있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다른 아세트들의 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좋다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그 익스체인지들이나 관련 사업을 하는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회사들의 주식은 막 올랐어요. 오히려 뭐 당연히 오히려가 아니라. 그런데 크립토 마켓 특히 비트코인 이런 그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진통을 겪으면서 빠졌다가 법안이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통과되면 쭉 치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금요일에 빠져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크립토 쪽은 좀 그 법안 관련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뭐 한 주말 지나면서 일주일 정도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막 이제 나오겠죠. 해석들이 나오고 하다 보면 이제 크립토 뉴스 관련된 쪽에서는 펌프질을 하겠죠. 그래서 이 법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뭐 크립토 쪽에 이로울 거야 뭐 이런 식의 리포트들이 막 쏟아 나오면서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아니야 좀 더 냉정해야 돼 뭐 이런 쪽의 분위기가 가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밀려 내려와서 이 트렌드 라인에 닿거나 아니면 더 밀려 내려와서 이 빨간 트렌드 라인 그래서 이 핑크색 이 레벨 정도까지 다시 되돌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요 트렌드 라인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거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크립토 쪽의 분위기는 그렇게 아주 막 그 환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또 직접적으로 미국 채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국 채권이 지금 또 되게 언스테이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기적으로 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립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하시고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CPI가 있었죠. ESNQ 할 때 CPI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CPI 넘버 자체는 살짝 그 예상치 기대치보다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것 자체도 기대보다 너무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그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서 조금 저는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냥 지난달 지지난달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게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는 얘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과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떨어져서 그 CPI가 2%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냐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페드와치 그 CME 페드와치를 보면 7월은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7월 말. 그리고 나서 9월 중순에 9월 17일이었나요? 9월 중순에 있을 거는 하락 쪽에 더 베팅이 돼서 거의 60%까지는 안 되죠. 60% 가까이 하락에 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퍼센티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에도 만약에 9월이 안 하면 10월에 하겠지. 그래서 10월도 지금 현재보다는 한 클릭 밑에 있는 4.25%에 해당되는 기준금리가 예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4번 남았죠. 7월 포함해서. 그래서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릴 것이다 라는 게 현재 페드와치의 입장인데, 아직 그 관세 관련된 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9월은 아직 지금 7월 중순이니까 2달이나 남았죠. 그래서 8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8월 1일에 관세 관련돼서 또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죠. 그 8월에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의 코스트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당장 CPI에 반영은 안 된다고 해도 그 영향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패드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는 계속 파월이랑 FOMC 욕을 하고 있는데 지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프닝까지 있었죠. 뭐 해고를 하네 안 하네. 어차피 내년 5월까지면. 근데 내년 5월까지 못 기다린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근데 뭐 계속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자기가 만든 그 상황 때문에 FOMC가 기준금리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업자득이라면 자업자득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1일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9월도 인하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CPI가 발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CL 오페크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뭐 딱히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매크로는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해도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도 테크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ESNQ도 보셨다시피, 그 시장이 그 관세 관련된 영향이 어떻게 될지를 기다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레인지 무브를 하는, 지난주 2주 동안 레인지 무브를 하는 이유도 어차피 8월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디시전이 내려질지, 일단은 2주가 남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말해서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트레이딩 디시전을 좀 보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오늘도 제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